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 재확산 여부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미군에 의해 반출됐던 귀중한 불화들이 66년 만에 원래 주인인 설악산 신흥사품에 돌아왔습니다. 산림당국과 민간단체가 손을 잡고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와 대관령 옛길 등을 정비해 국가 숲길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강원FC가 최근 6경기 무승에 그치는 등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리그 12개 팀 가운데 8위로 쳐져 있어 반등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일주일 연장된 가운데 강원 지역도 이번 주말이 재확산 여부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일주일 전 원주 실내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주 수요일 2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어제는 원주 2명, 고성 1명 등 총 3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집회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2주일의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내일과 모레가 지역사회 재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확진자 18명이 오늘 병상 배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의료원에서 3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 건데요. 급한 불은 껐지만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도입이 시급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확진자가 119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원주 의료원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내린 확진자들이 각기 짐을 들고 병동에 들어섭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원주 지역 확진자 18명이 순서대로 병상 배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를 받기 전 의료원 측은 응급병동 병실마다 간이 음압시설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전담 치료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병상 30개가 추가로 확보되어 아직까지 자가격리 상태로 대기 중이던 확진자 18명은 오늘 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음압병상 52개, 30개를 추가한 원주 의료원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38개 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38개 병상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 120병상을 준비하게 되고요.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원주 의료원에 추가될 38개를 포함해 강원도는 다음 주까지 도내 85개 병상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으로 의료원에 입원한 응급 환자들의 진료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경증 코로나 확진자를 체계적으로 돌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에 의해 반출됐던 귀중한 불화들이 원래 주인인 설악산 신흥사에 돌아왔습니다. 66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건데 보수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불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가 도착하고 짐칸에서 조심스레 그림을 꺼냅니다. 불교적 신념을 담은 불화들이 도착하자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경건히 맞이합니다. 뒤이어 여러 명의 스님과 신도가 불화들을 나눠들고 사찰로 옮깁니다. 이날 도착한 불화는 원래 속초 신흥사에 있었던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로 한국 전쟁 직후 미국으로 반출됐다가 6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이 또 지역의 우리 모든 분들이 참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군은 잘 모셔서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 석가모니가 불법을 전하는 모습을 담은 신흥사 영산 회상도는 1755년에 그려진 가로 4m, 세로 3m의 대형 불화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끝난 후 1954년 미군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며 6개의 조각으로 나눠진 채 그동안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불교계와 지자체, 정부기관 등이 반환 운동을 벌였고 보존 처리 작업을 통해 훼손된 영산 회상도가 복원됐습니다. 함께 돌려받은 시황도는 죽은 자의 죄업을 심판하는 10명의 대왕을 그린 불화로 1798년에 제작됐습니다. 10명의 대왕 가운데 6명이 그려진 불화를 이번에 돌려받았고
나머지 4점은 미국의 다른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어 추가 환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흥사 측은 돌려받은 불화들을 보수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거친 뒤 다음 달 20일 환영 법회를 열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원도 예산이 들어가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강원도의회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다수이다 보니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 국회 국정감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까지 또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강원도 집행부와 간담회를 연 겁니다. 하지만 속 시원히 파헤칠 거란 기대와 달리 위원장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소수당인 통합당 의원은 반발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툭 터놓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간담회의 쟁점은 도의회에 누락된 채 보고된 레고랜드 임대 수익률입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임대 수익률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보고가 누락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강원도와 멀린이 계약한 총괄개발협약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멀린과 사전 합의 없이 2살에서 12살 아이를 대상으로 한 관광지가 개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멀린사에 유리한 조항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의회는 강원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이런 결정을 할 때의 어떤 그 G라인에 있던 분들 또 현재의 담당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물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행정조사권 발동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도의회에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미래통합당은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만간 국회 토론회 개최에 이어서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사업을 강원도 핵심 과제로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그 세금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실제로 합리성 이런 것을 좀 보기 위해서 2015년에 이어 5년 만에 감사원 감사까지 또 추진되면서 레고랜드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개장 시기가 내년 7월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파고 파도 계속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와 맑은 계곡에 어우러진 대관령 일대에는 다양한 숲길이 있지만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산림당국과 민간단체가 이 지역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품 숲길로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백두 대간인 선자령에서 대관령 자연휴양림으로 내려오는 숲길입니다. 숲길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관통하는 도로 때문에 숲길이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 대관령 일대에 끊어진 숲길들을 이어서 전국적인 탐방 명소로 만들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부지방 산림청은 이 지역 12개 노선 103km의 숲길을 대관령 숲길로 정하고 2024년까지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등반 시설을 개선하고 산림 특성에 맞게 소나무와 목장 등 4개 테마로 숲길을 정비합니다. 또 등산객들이 취향에 따라 숲길을 걷도록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으로 노선을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두대간 마르굼 등산로와 대관령 옛길 등 87km 구간은 산림청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국가 숲길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산림이 아주 잘 보존된 지역을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숲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천혜의 자원을 조금 더 잘 가꾸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가 숲길로 지정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 숲길 관리를 맡기고 대관령 숲길과 연계한 축제를 열어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엔 도내에서 옛길을 발굴하고 이를 지켜온 지역 민간단체도 힘을 보탭니다. 올림픽 아리바웃길, 강릉바웃길이 서로 교차점을 이루면서 길이 형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길을 많은 분들에게 같이 걷고 그다음에 알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스스로 안내도 해가면서 대관령 일대가 국가 숲길로 지정돼 전국적인 산림 휴양 명소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정규 시즌을 5경기 남겨놓고 있는 강원FC가 최근 6경기 무승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리그 12개 팀 가운데 8위로 쳐져 있어 상위 스플릿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리그1의 강원FC는 올 시즌 17경기를 치르며 4승 6무 7패, 승점 18점으로 리그 12개 팀 가운데 8위로 쳐져 있습니다. 시즌 초반 연승을 거두며 상위권을 달렸지만 최근 6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순위도 추락했습니다. 김병수 감독 특유의 패스 위주의 공격 축구로 병수볼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강원FC가 좀처럼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FC가 처음에 승점을 많이 벌고 잘 나갈 때 상대팀들이 그만큼 경계를 많이 하는 거죠. 상대팀이 이제 맞춤형 전술을 갖고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유연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경기 운영 능력도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규 시즌 5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강원FC는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상대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리그 2위 전북, 5위 포항 등을 비롯해 남은 5경기 상대 가운데 순위가 높은 팀이 3팀이나 됩니다. 정규 시즌을 6위 이내로 맞춰 상위 스플릿에 속해야 강등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민 및 강원FC 팬들이 추구하는 상위 스플릿 리그에 꼭 잔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강원FC는 오는 30일 전북 현대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다음 달 6일에는 강릉으로 인천 유나이티드를 불러들여 홈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에 이어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어 경로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생긴 열대 저압부가 9호 태풍 마이삭으로 발달해 다음 주 초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진입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태풍의 진로 방향에 따라 강원 영동 지방은 다음 주 수요일쯤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반납 처리됩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부서별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부서별 소속 직원의 2분의 1 이내로 격일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다음 달 11일 이후에도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 재택근무 기간이 연장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산하교육기관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 행사와 모든 회식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운행을 중단했던 정선 아리랑 열차가 다음 달 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이달 초 장마철 폭우로 인한 토사 유입과 낙석 때문에 막힌 선로를 보수했습니다.